이번에도 미쳐 날뛰는 용쌤과 함께 새끼 소리가 절로 나오는 국내 최강 기행 영상. 니는 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싫다잖아. 이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약간의 3D 새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차를 타러 왔습니다. 네, 어디를 가지요? 그러게요. 지금 시간은 아침 6시 반이고요. 네, 깔끔하게 1시간도 못 자고 나왔습니다. 아주 날아갈 것 같은 몸의 컨디션이네요. 네. 항상 못 자고 출발하시죠? 왜 항상 이렇게 출발을 할까요? 오늘의 목표 지점은 어디죠? 땅끝입니다. 오늘의 목표 지점은 목포죠. 네, 오늘의 목표는 목포죠. 네. 목포가 목표가 아니고 목표가 목포- 목표입니다. 목포에서 땅끝으로 이게 뭐죠? 여기저기 갑니다. 목포로 가서 땅끝까지 갑니다. 땅끝까지 갈 건데 그 일대를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 네, 그런 3D 새끼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간 데가 좀 이렇게 거의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네, 아니면 대표 관광지 네. 뭐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3D 새끼를 주로 촬영을 했죠. 마스크 상당히 답답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 그리고 니네들이 잘 모르는 곳을 네, 소개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에 기획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포를 일단 갔다가 진도, 해남, 강진, 완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남쪽 끝지방을 쫙 한번 돌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는 그런 시간을 기차 가니까 조용하네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6시 44분 기차 출발이라서 손님 PD님은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5시 20분에 와 있었고 네. 나는 생각보다 차가 하나도 안 막혀가지고 5시 50분인가? 네. 그쯤 도착을 하고 거의 한 4-50분 정도 텀이 생겼죠. 네. 그런 상황이고 우리 오늘 일정을 잘 하루 동안 진행을 잘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포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나도록 하시죠. 우리 지금 가는 곳은 지금 이제 저기 뭡니까 우리 차를 렌트를 했거든요. 네. 받으러 가야 돼. 네, 차를 지금 받으러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그 아저씨 아까 그 기차 타고 오는데 전화 오셨더라고요. 빨리 오라고. 내리자마자 바로 오라고. 그래서 공영 주차장에 우리가 이제 저기 정신 차리고 빨리 차를 타서 마스크를 벗고 싶네요. 차 타서 빨리 마스크를 벗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 없네요. 네, 차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제 운전 시작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 네. 안전운전을 위해서 백미러랑 시트랑 뭔지 알죠? 네. 세팅. 세팅을 해야지 안전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세팅을 하고 이제 자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일단 밥을 먹어야 되겠죠? 졸졸 굶었으니까요. 네. 밥을 먹으러 가는데 되게 유명한 순댓국밥이 TV에도 나온 순댓국밥집인데 네.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가는 저기 우리 지금 누구 만나러 가냐면은 이순신 만나러 가거든요.
순신이 형님, 거기 계십니까? 갓순신이 형님 계시는 네. 그쪽 가는 길목에 무공이 형님. 저기 무공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순신이잖아, 그치? 네. 본인이 신이 될 거야, 그것이 이름이 이순갓 이렇게 지었죠.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고요. 가디순. 순대국밥 먹으러 갑니다. 더 불안하게 운전하네. 이게 지금 차가 이제 처음 우리가 세팅하고 운전하는 거니까. 자폭감이 없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보험 들어놓으셨죠? 이빠이 들어갔습니다. 운전이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니거든요. 네. 그냥 드라이버죠. 그냥 드라이버고 그냥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니거든요. 베스트 드라이버는 용샘인데 용샘이 뭐냐면 80년 운전을 했으니까요. 내가 80년 운전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베스트 드라이버죠. 그때부터 엄청 안 씁니다. 장난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진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안전운전해서 순대국밥집으로 네. 이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여기가 맛있게 한다고 들어가지고 실제로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고 맛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물 색깔로 봤을 때는 선생님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순대 국밥 스타일이 아닌데 좀 먹어보고요. 서울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덥네요.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네 사람이. 백제 때만큼 덥네. 네. 아니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고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있어요. 무서운데. 안 시키지 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동을 하는 것은 어디를 가냐면은 진도대교 앞까지 갑니다. 네. 진도대교 앞에 가면 우수영 국민관광지라고 해서 누구 만나러 갑니까? 누구 만나러 가요? 신순. 네? 신순리. 신순리. 그래서 순신리. 아 스트레스 받아. 선생님이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남쪽 어디를 여행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냐면은 진도, 해남, 강진, 가능하다면 완도까지 1박 2일 동안 4군데 정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촬영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파악을 할 때는 선생님이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딱 저기 도착했습니까? 네. 도착했네요. 잠시 후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어허. 뭐 공사차가 많은 게 또 심상치 않은데 이거. 뭐 명량해협이 여기서 또 안 보이고 뭐 이러면은 완전히 우리 스타일인데. 여기가 이제 우수영 관광지라고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들이 전라도 지도를 보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지도에 좌쪽에 지금 있는데 이름은 우수영 관광지 이렇게 붙어 있죠. 우리 사람들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 왕 중심사회니까 왕이 남쪽으로 보고 이제 정사를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왕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전라도 그 우쪽에 있기 때문에 전라 우수영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내 말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전라 우수영이 있고 전라 좌수영이 있고요. 경상 우수영이 있고 경상 좌수영이 있거든요. 일단 뭐 외란을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또 그 다음에 이순신의 업적을 지금 이 차 안에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장장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네. 딱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꼼꼼하고 디테일한 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면 되겠고 네. 지금은 간단하게 선생님이 흐름과 맥을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란이 몇 년도에 발생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명량해협 울돌목이라고 불리는 명량해협을 나가야 되잖아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 임진년이 몇 년인데요? 임진왜란이 몇 년에 발발하는데요? 1592. 그렇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592라고 해서
1592년에 네. 임진년이라고 불리우는 그 해에 일본 놈들이 침략해서 들어오면서 임진왜란이 그때 발발을 하게 되고 총 다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전쟁을 한 거냐면 일본하고 조선이 총 7년을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연도가 1598년입니다. 네. 총 7년 전쟁이고 간단하게 흐름은 이렇게 돼요. 앞쪽 2년 전쟁을 했고 그 3년 같은 경우는 휴전회담을 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휴전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뒤쪽 2년 같은 경우는 정유년이 1597년인데 정유년에 일본 놈들이 재침입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하고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합쳐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외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임진왜란을 통틀어 묶어가지고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묶어서 임진왜란 이렇게 하기도 한다 말씀드리죠. 여기는 우수영 국민관광지라고 불리우는 곳에 선생님이 지금 와 있고요. 위치가 어디냐면은 해남에서 진도를 넘어가려면 진도대교 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진도대교 타기 직전에 바로 여기 있는 우수영 국민관광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명량대 축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명량대첩 해전사라고 해서 기념전시관에서 The Battle of 명량 메모리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하여튼 나도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면은 뭐 볼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또 더워서 꼭 실내를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촬영 허가도 방금 받았고요. 촬영 허가도 받았고 해서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는 열심히 떠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마스크 쓰고 들어가면서 소리를 작게 내면 하나도 안 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아예 허락을 받았습니다. 촬영하겠다. 사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세요. 근데 얘를 안고 있으니까 여자 직원분이 여러 번 사람 훑으시더라, 그지? 그래요? 그랬었어요? 그랬었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대 해전 파노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7대 해전 안에 한산도 대첩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한산도 해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산도 해전. 그 여기는 명량 대첩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도 대첩이 나와 있네 갑자기.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잖아 이거.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도 수업 시간에 잠시 언급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레파토 해전도 수업 시간에 언급이 되고 칼레 해전 언급 안 되고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은 당연히 배우고 한산도 대첩에서 그 이순신이 이름을 알리게 됐다니까요. 이 한산도 대첩 전까지만 해도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서 그 일본 수군들이 자꾸 조선 수군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때문에 지는지를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잘 몰라가지고 왜 자꾸 지지 그 전까지만 해도 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옥포 해전부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이제 임진왜란에서 첫 승을 거둔 게 옥포 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일본 수군이 패한 그 수전이 없었다면 육전 수전 다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승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옥포 해전에서 이제 이순신이 이제 첫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산도 대첩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그 이순신의 이름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알게 됩니다. 이순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얘는 누구지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가순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산도 대첩이 뭐이길래 잠시 말씀드렸고 판옥선. 판옥선이 우리 임진왜란 할 때 가장 주력 함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판옥선이 아마 모형이 여기 나와 있겠죠? 지금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판옥선이. 판옥선 위에 지붕 씌워놓은 게 거북선입니다. 약간 그 판옥선을 개량해가지고 만든 게 거북선이거든요. 그 거북선 모형 같은 경우는 아까 1층에서 올라올 때 보니까 거북선 모형이 있는데 거기서 나중에 내려가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신용. 영접하십시오, 가순신 형님을. 여러분, 가순신 형님. 여기 보면
난중일기 돼 있잖아요. 그 이 전란 중에도 그 일기를 쓰신 놀라운 형님이 여러분 이순신 형님이십니다. 이순신 하면은 우리가 업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업적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난중일기 작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592년에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그 월이 며칠이었냐면은 4월 13일에 부산포 쪽으로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첫 침입을 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임진왜란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전투가 없거든요. 23전 23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중일기 쓴 것도 정말 놀라운 게 여러분 1592년 임진년의 1월 달부터 쓰시기 시작하거든요. 난중일기를 노량해전에서 사망하기 전 이틀 전까지 난중일기를 계속해서 쓰시고 그 전란 중에도 일기를 쓰신 그 놀라운 형님이시고 그 기록이 엄청 그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그 개인의 일기 아닙니까? 어쨌든 난중일기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는 엄청난 개인 일기가 난중일기라니까요. 내 말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사나 이순신의 업적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그 대부분 조선왕조실록 아니면 난중일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 학자들이 평가를 할 때 이 난중일기는 정말 이제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치가 있다. 엄청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파업하겠습니다.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데.